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단 공개 수업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플립 공부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요,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성장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크게 천연 자원 부족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다문화 사회 문제, 빈부격차 문제,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 문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천연 자원 부족 문제입니다. 천연 자원 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희토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희토류라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죠? 보현아 많이 들어봤지? 네, 희토류는요,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천연 자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안에 주로 들어가는 재료가 되는데요. 이 희토류가 어, 뭐가 문제인지 이 희토류에 대해서 좀 더. 희토류는요, 원자번호 57에서 71번 사이에 있는 금속들을 이야기합니다. 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 이런 원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몰라도 됩니다. 어, 지각, 우리 땅 깊이 존재하는 양이 적어 희귀한 원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단 양이 적다는 거예요. 네, 전자제품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반도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어디서 생산하느냐? 중국에 생산을 해요. 중국. 그래서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 물량을 제한합니다.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중국이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희토류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2012년 미국과 일본, EU는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무역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 세계 무역 협정 기구입니다. 에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제소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중요한 원료가 바로 희토류입니다. 왜요?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네, 천연자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졌습니다. 선생님이 희토류의 예만 들었지만 희토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연자원들이 있죠. 철도 있고요, 구리도 있고요. 이 밖에도 원유도 어떻게 보면 원유도 천연자원에 포함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안 팔래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전쟁을 총성 없는 총소리가 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요. 자원 보유국과 자원 소비국 사이에 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돈을 조금 더 비싸게 팔고 혹은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린다는 의미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요. 천연 자원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잘 알죠? 원유도 수입하고 철도 수입하고 구리, 희토류 등등등 대부분을 외국에서 현재 수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데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자원이 많이 있어도요, 이 자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밖으로 캐내거나 그거를 가공을 해야 하죠. 그러한 기술을 누가 들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 비록 자원은 없지만 개발하는 거, 캐내고 가공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로부터 안정적으로 천연 자원을 공급받는 거죠. 우리가 개발해주는 대신 너희는 우리나라에 가격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해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에서 석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산 광구, 개발 광구, 탐사 광구인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요. 여러 나라의
가서 이렇게 원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유가 있으나 석유를 뽑아 올릴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 원유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볼리비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석유가 시냇물처럼 흐르는 곳이랍니다. 한국에 투자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요.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 수입국을 다양화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석유를요, 쿠웨이트라고 하는 서남아시아 쿠웨이트에서만 수입을 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석유를 수입을 안 해요. 그런데 쿠웨이트가 우리나라 너희 나라에 석유 수입 안 할래 혹은 가격을 높일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석유가 없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비싼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B나 C라는 나라에서도 우리가 석유를 수입한다면요.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안 할래 올릴래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우리도 너희랑 거래 안 해. 안 해. 우리는 B랑 C 나라랑 거래를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평소 여러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일어나도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할 수 있어서 큰 타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천연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천연 자원을 절약만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수입하는 양을 줄일 수가 있겠죠. 수입하는 양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유는요, 석유죠. 원유는 앞으로 고갈될 예정, 한정적이죠. 대체 에너지, 원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와 대체 자원을 개발해야겠죠. 대표적인 대체 에너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태양 열이나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 다음에 파도의 힘을 이용한 조력,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물 에너지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다양한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요, 공장에서는요, 당연히 매연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산업 폐수, 더러운 물력, 그리고 산업 쓰레기 등의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법으로 매립된 묻어진 쓰레기 때문에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람들이 승용차 사용을 많이 하면서 승용차 사용의 증가로 공기가 오염되고 있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런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는요, 우선 정부입니다. 기업이 정화시설, 폐수를 정화하고 더러운 연기, 굴뚝에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하는 거죠.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지키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요, 앞서 얘기한 것과도 중복이 되는데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요. 환경 친화형 청정 에너지, 그리고 비고갈성, 고갈이 떨어지지 않는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태양열과 풍력, 조력, 그리고 수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수소 에너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물건을 재활용을 하고요. 왜요? 재활용을 하면 새로 만들기 위해서 원료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도록 노력하고요, 우리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의 개발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요, 4대강 개발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했던 입장입니다. 왜요? 우리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다 갈아엎었죠.
그죠? 그러면서 뭐 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갈아엎어서 우리 세종시에도 세종보호 알죠? 그 세종보호 역시도 그때 4대강 사업을 할 때 이루어졌던 개발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아니고 환경을 보존하는 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내용은요. 4대강 공사 그죠?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거는 환경을 보존하는 개발이 아니었다는 거는 명확하게 좀 알아주세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그거는 발표가 됐던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요. 이제 다문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다문화 사회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오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 동남아시아나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언어 문제와 그리고 사회적 차별, 저기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라는 그런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요, 자녀의 교육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는 우리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한국어인데 한국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문제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해결 방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 한쪽 방향에서 본다라는 뜻인데요. 외국인들은 저럴 거야 하는 편견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 의식을요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그리고 언어 교육과 한국 문화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요. 이 사람들이 언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 문화를 잘 몰라서 받는 여러 가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우리 모두들도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으로 공동체 의식,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요. 여러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한반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소득이 적은 사람과 소득이 많은 사람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격차를 빈부 격차라고 합니다. 가난할 빈, 부유할 부자. 자,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있다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빈부 격차 문제 해결책을 살펴볼게요. 먼저 정부는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라는 것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요,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요, 고용보험이라고 해서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요.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 혹은 해고로 인해 실직을 당했습니다. 잘렸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 왜요? 월급이 없으니까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생활안정과 구직, 다시 직장을 구하는 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업급여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직장이 없는 실직 상태에서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요. 다시 이제 직장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사정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거나 본인이 잘못해서 해고가 될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빈부격차의 문제 해결책 두 번째입니다. 직업 교육 등을 이제 개인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가 주로 할까요? 맞아요. 정부가 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 역시도. 그리고요,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요,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난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더 가난해지겠죠. 그래서요, 일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 정부에서 만든 센터가 있는데요. 고용지원센터라고 해서요. 기업과 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이렇게 한 곳에서 모아서 매칭을 서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했던 고용지원센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요, 저소득층의 생계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즉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고 살 수 있도록요. 정부에서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기업과 근로자 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업에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자들. 그리고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주로 이제 그 회사에서 서류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서류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이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아 자동차 예를 들면요. 기아 자동차에서도 뭐 자동차를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를 개발하는 연구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직접 만들거나 수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기업과 근로자 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임금이나 근로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임금이 뭐예요? 맞습니다. 월급이죠. 아, 우리가 월급이 너무 작다. 너희 운영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월급을 더 달라. 아니면은 그리고 우리가 근로하는 환경이 너무 불편하다. 너희가 우리 근로 환경을 개선해 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미안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원이요, 백혈병으로 사망을 했던 문제가 90년대부터 큰 이슈가 되었었죠. 그때 지금까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삼성전자에서는 우리 잘못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요, 기업이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를 하고요, 해고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들도요 불법으로 이제 파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 요구 조건 안 들어주면은 일 안 해라고 하는 게 파업인데요. 그게 합법적인 파업도 있지만 불법적인 파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의 불법 파업도 문제가 되겠죠. 자, 기업과 근로자 간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민혁 어떻게 되니? 그래요. 맞아요. 서로 나는 뭐 너희를 위해 일 안 해. 나도 너희 요구 조건 들어줄 수 없어. 그러다 보면 기업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망합니다. 그래서요. 기업이 망하고 여러 기업들이 망하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지죠. 그래서요, 이런 기업과 근로자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근로자와 기업가가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신문고, 우리 솔로몬 로파쿠 갔을 때 신문고 봤었죠. 북 두드리는 거. 그렇게 기업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공간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나는 그냥 월급 주니까는 대충 일할래, 적당히 일할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그리고요, 기업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겠습니다.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근로자가 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기업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요, 근로자와 기업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인 의견 조정 기관을 만들어서요, 여기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경제 성장에 따른 5가지 문제, 크게 나눠서 5가지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월요일 날 볼게요. 긴 강의 된다고 수고했습니다.